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논리 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무려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무려 55조 원, 퇴근TV 가족분들, 무려 55조 원이 늘어난 정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슈퍼 예산에 따라 나라 빚은 1,400조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이제 문구를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 라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첨단 산업,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러한 이제 미래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씨앗이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바로 국민 세금, 즉 그 세금은 결국 우리 2030, 저 같은 이제 청년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라 빚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불꽃놀이 하는 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728조 원 예산안의 실체,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는 이 소비 쿠폰 지급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 정책이 진정한 미래 투자인지 아니면 결국 우리 세대의 짐으로 돌아오는 빚 잔치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말 저 같은 2030 세대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피해가 올까봐 걱정이 되어 저는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하여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우리 최첨단 기술에 따라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728조 슈퍼 예산, 무엇을 담았나?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도에 연구개발, R&D라든지 아니면 AI,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러한 이제 미래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35조 원, 그 정도 이제 투자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19.3% 증가를 했고, 산업이나 에너지 분야에 32조 원, 그러니까 기존보다 14.7% 증가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일반 행정 분야도 9.4%가 늘어나면서 120조 원 이상에 배정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처럼 들립니다. 정부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선순환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미래산업 투자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겁니다. 투자하면 좋죠.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입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빚으로만 돈을 끌어오면 결국 지금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가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미 우리 2030 세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취업난, 집값 상승, 서울에 집 못 사죠. 그와 더불어 연금 고갈 위기까지 여러 문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빚까지 계속 늘어나면 우리는 앞으로 세금 부담은 더 커지고 복지 혜택은 줄어들고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 728조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 삶 자체를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짐이라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바로
내년 이제 국가 채무가 1415조원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141조 원이 넘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매년 125조 원씩 늘어나 2029년도에는 1788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요. 잠시만요. 네. 50%가 넘죠. 네. 지금 이제 채무 비율이 49.1%에서 2029년도 기점으로 봤을 때 58%.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뭐죠? 네. 바로 소비 쿠폰입니다. 네. 소비 쿠폰. 이 소비 쿠폰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 2차 소비 쿠폰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국 정부가 빚을 내서 이 소비 쿠폰도 돈을 뿌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본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돈으로 하면 당연히 받죠. 쿠폰으로 잠깐 혜택을 본다고 해도 그 빚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우리 2030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에 더불어 그 소비 쿠폰에 등골이 있는 지자체는 결국 재난지원까지 끌어다 쓴다, 뭐 이러한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쿠폰으로 잠깐 혜택을 본다고 해서 이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불꽃놀이 같은 정책입니다. 불꽃놀이 자체가 잠깐은 화려하지만 끝나면 어떻게 되죠? 연기만 재가 남죠. 네. 쿠폰으로 잠깐 소비는 늘 수 있어도 나라 빚만 더 커지고 구조적인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1차 이제 소비 쿠폰 당시에도 뭐 효과가 뭐 크다 크지 않다 뭐 이런 이제 비판과 찬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2차 지급을 추진한다라는 건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인기몰이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규모 또한 지금 보시면요, 2026년도 불과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6월 달이니까 3개월 정도 이제 다 돼가는데 정말 무섭게 빚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눈에 보셔도 728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예산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본 사회 철학을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복지를 누려야 한다, 그러한 취지인데요. 저는 복지의 철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복지라는 건 결국 나라 재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죠. 지금처럼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복지를 확대하고 쿠폰을 남발한다면 이는 복지가 아니라 빚 잔치입니다. 특히 정치적 계산이 섞여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국민에게 단기적인 혜택을 주면서 지지율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퍼주면서 혜택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28조 원, 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슈퍼 예산과 소비 쿠폰 그리고 2차 소비 쿠폰까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래 세대의 빚으로 당장의 인기를 사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씨앗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빚으로 만든 씨앗입니다. 소비 쿠폰은 정책이 아니라 잠깐의 불꽃놀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같은 2030 세대는 앞으로 이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세대입니다. 이미 연금 문제, 일자리 문제로 힘든데 나라빚까지 짊어진다면 정말 미래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되고 세금 폭탄이 나올까봐. 그래서 어쨌거나 728조 원 예산과 소비 쿠폰 정책,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거대한 빚잔치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우리 퇴근TV 가족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